7.7억. 여러분, 수도권에서 상업용 꼬마 빌딩 하나를 통째로 매입하는데 딱 7.7억 원이 든다면 어떠신가요? 와, 말도 안 되게 저렴한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이 있을 것 같다고 의심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자료가 바로 이 도발적인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자료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깊게 파헤쳐볼 핵심 주제는 바로 7.7억의 비밀, 고시원 비즈니스 모델 파헤치기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면 매달 가만히 앉아서 통장에 월세가 꽂히는 그런 달콤한 수동적 수익을 꿈꾸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건물의 실체는 그 환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땀 흘려야 하는 비즈니스 운영의 세계거든요. 자, 과연 이 건물을 사는 것이 꿈에 그리던 불로소득일까요? 아니면 고도의 경영 노하우가 필요한 사업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굵직한 핵심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7.7억 꼬마 빌딩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단순 임대가 아니라 운영인지, 부가 수익은 어떻게 창출하는지, 단가를 높이는 리모델링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무시하면 안 될 리스크까지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7.7억 꼬마 빌딩의 비밀입니다. 대체 어떤 건물이길래 이런 가격표가 붙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해볼 실제 주인공은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상업용 건물입니다. 1997년에 지어졌으니까 세월의 흔적이 제법 묻어나는 평범한 구축 건물이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규모로 되어 있고 1층에는 작게나마 주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이 건물이 2020년 5월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된 건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거래 데이터를 뜯어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총 매매가가 정확히 7억 7천만 원이에요. 대지 면적이 약 64평, 그리고 건물의 총 바닥 면적인 연면적이 188평 정도에 달합니다. 이걸 평당 토지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대략 1,200만 원 선이거든요. 공시지가 대비 토지 가격 비율을 따져봐도 2배가 채 안 되는 아주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서울이나 핵심 수도권의 꼬마 빌딩 가격을 떠올려보면 진입장벽이 확 낮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건물 한 채를 이 가격에 덜컥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입지와 명확한 타겟 수요층에 숨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주안역 일대는요,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고 주거 이동성이 굉장히 높은 전형적인 역세권 상권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곳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그리고 단기 근로자분들의 수요가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번듯한 오피스나 예쁜 카페를 차리기보다는 무조건 여기랑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시원으로 운영했을 때 그 진가가 200% 터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대가 아닌 운영이다. 여기서부터 진짜 현실적인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면 세입자 딱 맞춰놓고 수동적으로 임대 수익을 챙기는 걸 상상하시잖아요. 하지만 역세권 고시원 비즈니스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적극적인 비즈니스 운영의 영역이에요. 원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운영업종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건물 샀으니까 매달 통장에 알아서 월세가 찍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월세 장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과 세심한 관리가 투입되어야만 순수익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숙박형 비즈니스라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뼈를 제대로 맞았던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건물만 사두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라기보다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현금 흐름이 살아납니다. 와, 이거 진짜 묵직한 팩트 폭력 아닌가요? 고시원의 수익성은 건물의 벽돌이나 콘크리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객실 회전율을 얼마나 높게 유지하는지, 빈방이 안 생기게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달려있죠.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시스템을 만들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철저한 경영자가 되어야만 그 7.7억이라는 투자금이 마법 같은 현금 흐름을 품어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부가 수익 창출 설계입니다. 방세 말고 또 어떻게 숨은 돌을 찾아낼까요? 진짜 똑똑한 운영자들은 기본 방세만 받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면에서 수익을 끌어올리거든요. 첫째,
공용시설의 유료화입니다. 세탁기나 건조기, 심지어 특정 프리미엄 정수기 사용을 통해서 아주 쏠쏠한 추가 수익을 만들어요. 둘째는 타겟 맞춤형 요금제입니다. 주한역 인근의 특징을 살려서 잠깐 머무는 분들을 위한 단기방 요금제와 오래 계시는 분들을 위한 장기방 요금제를 영리하게 나눠서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진짜 기발한데 건물에 버려지거나 남는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를 그냥 두지 않고 개인 짐을 보관하는 미니 창고, 1인용 공유 오피스, 아니면 작은 촬영 스튜디오로 확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작은 디테일들이 뭉쳐서 매월 수백만 원의 순수익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네 번째 파트는 단가를 높이는 리모델링입니다. 1997년식 낡은 건물을 어떻게 탈바꿈시켜야 할까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진짜 흔하게 하는 실수가 나옵니다.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럭셔리하게 예쁘게 꾸미는데 큰 돈을 쏟아붓거나 어떻게든 방 개수만 우겨 넣으려고 하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딱 하나. 화려한 인테리어보다 운영 효율입니다. 성공적인 고시원 리모델링의 목적은 방을 닭장처럼 늘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단가를 올리는 것에 있어요. 빈방 확률을 낮추고 거주자 민원은 없애면서 장기적으로 수리비 적게 드는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돈을 벌어다주는 리모델링의 청사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을 대야 하느냐? 명확한 3단계 순서가 있습니다. 주한역의 주 수요층인 취준생이나 단기 근로자분들이 방을 고를 때 예쁜 벽지 볼 것 같죠? 아닙니다. 1단계 최우선순위는 무조건 방음과 환기예요. 옆방 코 고는 소리 안 들리고 항상 공기가 쾌적해야 합니다. 2단계는 생명과 직결되는 화재 안전 설비, 그리고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화장실과 샤워실의 청결도 및 동선 개선입니다. 이 필수적인 기본기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마지막 3단계인 방 크기 최적화나 공용 공간의 고급화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성비 따지는 분들도 기본적인 방응, 안전, 청결 앞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환상을 깨고 현실의 차가운 민낯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임대료만 기다리는 단순 보유만 원하는가? 만약 속으로 저는 골치 아픈 건 싫고 그냥 시세 차익이나 월세만 알아서 꼬박꼬박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단호하게 말씀드리건대 이 비즈니스는 여러분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자료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이죠. 세심한 관리를 직접 할 각오 없이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생각보다 손이 너무너무 많이 가고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무시무시한 리스크들이 숨어 있냐고요? 고시원 사업은 겉으로는 임대업 같지만 사실상 빡빡한 규제 산업이거든요. 첫째, 소방과 피난 규정이 해가 갈수록 정말 무섭게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위생과 주거 관련 법적 기준들을 칼같이 맞춰야 해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용도 변경은 되는지, 소방 기준은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 안 했다가는 나중에 싹 다 뜯어 고치면서 피 같은 돈 수천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무리 수요가 빵빵한 역세권이라도 근처에 경쟁 고시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 결국 남는 건 제살깎기식 가격 경쟁뿐이죠. 이건 여러분의 수익률을 수직으로 곤도박질 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외부 요인입니다. 자, 이제 오늘 파헤쳐본 모든 내용들을 싹 정리해보죠. 7.7억 원이라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솔깃한 숫자로 출발했지만 막상 깊게 파고 들어보니 어땠나요? 단단한 각오와 철저한 준비 없이는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아주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였습니다. 주한역 꼬마 빌딩으로 진짜 흔들림 없는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그냥 방 쪽에서 월세 장사하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운영, 스마트한 리모델링, 기발한 부가수익 창출, 그리고 꼼꼼한 리스크 관리까지 꽉 잡고 가는 종합적인 사업 모델을 장착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치열하고도 매력적인 비즈니스에 뛰어난 경영자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건물주만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 묵직한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자료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눈이 번쩍 뜰 만큼 흥미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